의도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왕따시켰습니다. 아니 밖에서 보니까 과일 먹으면서 제 식구는 휘덕거리는데 자기는 방했는데 부모가 문 열어보고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저놈 자식 밥을 굶어봐야 돼. 부모 말 안 듣는 저런 놈이 뭐가 인간이 되겠어. 이러고 밖에서 허거리 웃고 있으니까 안에 있던 놈이 뛰쳐나와가지고 식칼을 들고 아버지 엄마를 해쳤습니다. 그 나랑 7살짜리 손자가 발생만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물론 손자가 이겼죠. 왜? 내가 져줬으니까. 80년간 살아보 느낀 것은 저는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83세를 살아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어느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고 어느 사람은 또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럽니다. 80년간 살아보 느낀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사는 것은 가정이 제일 중요한데 오히려 불행의 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미워하고 이혼하고 가정이 해체되면 그것은 이 생에 해체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집안의 얘기인데 몇 년 전 된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별을 단 장군이었습니다. 엄마는 S대학을 나와가지고 S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아주 엘리트 집안입니다. 근데 아들을 둘 낳았는데 아들 둘 다 역시 아버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늘 수석을 했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어머니 아버지 말 잘 들어가지고 S대학을 갔습니다. 좋았죠. 근데 둘째는 소위 요새 말로 좀 놀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래서 부모들이 원하는 S대학을 못 가고 Y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 자존심을 엄청 상한 겁니다. 아빠를 안 들어가지고 S대학 못 가고 Y대 갔다. 그러니까 홀대를 하는 거죠. 그게 버릇을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왕따시켰습니다. 저녁에 둘째 아들이 퇴근하니까 밥상 다 치우고 늦게 오니까 집 안으로 탁 들어가 문 닫고 들어가니까 물어보도 않는 겁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밖에서 보니까 과일 먹으면서 세 식구는 휘덕거리는데 자기는 방했는데 부모가 문 열어보고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저놈 자식 밥을 굶어봐야 돼. 부모 말 안 듣는 저런 놈이 뭐가 인간이 되겠어. 이러고 밖에서 허거리 웃고 있으니까 안에 있던 놈이 뛰쳐나와가지고 식칼을 들고 아버지 엄마를 해쳤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보도되고 그랬던 일입니다. 그게 뭐냐? 사실요. 우리가 부모라는 것은 자식들에게 과잉보에서 부모의 뜻대로 키우겠다는 생각은 버려집니다. 왜? 꼭 S대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공부 못했다고 해가지고 홀대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난 것, 이거는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화를 불러킨 하나의 얘기이기 때문에 과잉보호가, 과잉기대가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가정의 파탄을 가져오는 이유가 된다는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아들, 딸이 잘 되길 바라는 건 부모는 그건 다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우라질 놈, 저 썩을 놈, 돼지 같은 놈. 이런 말을 흔히 들어왔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걸 그런 말을 베풉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런 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더라도 화풀이 대상에 싸우면 안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너는 엄마를 닮아서 공부 못한다. 또는 어쩌면 하는 짓이 제비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존감을 흔들거든요. 누구 집 아들은 어디 대학 갔다더라. 누구의 아들은 뭘 했다더라. 누구는 뭐 하느냐. 이러고 비교해서 아들에게 상처를 주면 아들은 또 그러잖아요. 내 친구 아버지는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어려도 재벌 사장이에요. 이런 것이 소리 말하면 말과 행동 습관은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들이 의외로 상처받게 하는 자식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제일 힘드는 말은 뭐냐? 왜 나를 낳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지 아십니까? 내가 모명 한강에 빠져 죽은 줄 아세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누구 닮겠습니까? 이러고 나오면 이건 가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사회 전반에 흐르는 기본 정신이 유교 정신입니다. 유교 사상은 뭐냐? 유교 사상은 충성 충효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열의 중세입니다. 서구와 문명은 다르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나 모든 조직에서도 연공서열을 강시하고 그런 풍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이 어렵습니다. 삼강오륜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되는 거.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지금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가정의 가부장적인 경제권을 지키기 때문에 가장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통도 일방적입니다. 대부분 가장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복종하길 바라는 것이 가정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소통을 통로가
일방적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를 공격하고 해야 되는데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헐뜯는 이런 게 허다하기 때문에 이 가족관계의 특징이 한국 사회에 그런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갈등이 뭐가 있겠느냐 하면 첫째는 뭐냐, 나 말고 아내나 남편이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고 소위 그런 걸 의심하게 되면 그 가족은 결혼의 약속이 깨지기 때문에 이건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돈을 벌어오잖아요. 번 돈을 오기 전에 세어나갔다거나 갖다 준 돈이 세어나갔다고 생각하고 서로 가족 간에 의심을 하게 되면 그건 화목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남편이나 또 도박을 하거나 술로 탕진하거나 낭비벽이 심하거나 가게를 꾸며나가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못하고 부채가 늘어나면 그 가정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가족이 못된 일에 가담해가지고 범법자가 되면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한국 사회의 가정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은 행복이라는 게 이것으로 본다 뭐냐면 건강한 가족관계의 성공을 만든다. 그 건강한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부모는요, 자식 걱정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자식 성공을 기도하는 것, 자식은 언제나 부모 걱정하면서 밤잠 이루지 못하는 것,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따로 살아도 전화 자주 하고 또 좋은 음식 보면 부모님 생각하고 함께 먹고 싶다고 부모님 모시고 나가고 또 용돈 생기면 조금 드리고 부모님께 좋은 것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 좋은 것도 사주고 건강을 위해서 보약도 좀 챙겨주고 듣고 싶은 말 골라 해주는 것입니다. 그거냐면 사실 이 가족이라는 건요, 집안이 잘 되려면 늘 바람직한 것은 아들보단 손자가 나야 되잖아요. 나보다는 아들이 나야 되잖아요. 제가 손자가 7살 때 식당을 갔는데요,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버지보다 잘하는 거 있어? 하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씨름을 해요. 그 나랑 7살짜리 손자가 팔씨름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물론 손자가 이겼죠. 왜? 내가 져줬으니까. 그런데 사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상대가 바라는 것을 해주고 나는 희생하는 것, 이것이 가족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식구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출세한 아들이 오지 않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와보지 않습니다. 죽고 났더니 와서 설레발을 놓는 것입니다. 화장을 하지 말고 매장을 해야 된다. 묘를 크게 쓰고 비수도 세우고 뭐 난리 치니까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야, 너는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병원에 한 번 와보고 코빼기도 안 믿던 놈이 왜 죽고 나니까 와서 설레발을 놓고 난리야 이놈아. 그러니까 아저씨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뭘 모르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병원에 누워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땡길 한번 나오지 못합니다. 와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아버지는 귀신이 된 겁니다. 귀신이 되면은 잘못하면 해코지하니까 이제부터 아버지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무덤 산소를 잘 가꾸는 중에는 불효자가 많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계실 적에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죽고 나면, 헤어지고 나면 부모가 그대로 기다리지 않잖아요. 부모 병들면 세상 떠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머리 딛고 이마에 싸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젊어서는요, 일하느라고 가족 돌볼 일이 없습니다.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늦게 오고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자랐다는 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부모 돕고 노인이 소위 고독사로 막아놓는 일이 요즘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면 누구나 우울증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서 가장 큰 죄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무관심한 겁니다.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정서가 된 것이다. 이거는 샤오라는 분이 일찍이 말한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친구나 동료들을 보면은 결국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것이냐? 첫째, 아들, 딸을 많이 낳아서 손자도 보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많은 식구들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 자랑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자식을 많이 갖는 사람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건강해서 함께 여행 다니고 함께 놀러 다니면서 늘 부부가 함께 행동하는 모습, 이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게 없고 가진 게 없더라도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남에게 욕먹을 짓 하지 않고 기회 있으면 남에게 베풀어주고 이런 삶, 이것이 바람직한 삶이지 이런 거 위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하더라도 그건 남들에게
부러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돈은 많이 있는데 화목하지 가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뭐냐면 애정의 이상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한 지붕에 살면서 두 가족으로 남남처럼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면 윈도 부부라 그러잖아요. 식사도 따로 합니다. 침실도 따로 있습니다. 대화도 없습니다. 다만 한 집에 사는 것뿐입니다. 이건 이제 동거하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도 또 새로운 장가를 듭니다. 결혼했습니다. 근데 부자가 돼줍니다. 왜냐하면 평소부터 가부장적으로 윽박지르고 때로는 폭행하고 또는 폭언하고 특히 재산 관계를 가지고 소송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더 갖자, 아들이 더 갖자, 형제가 그래. 내가 아는 어느 재벌 형제는 부자 동네에 나란히 집을 짓고 졌는데 싸우고 나서 이사 갔어요. 왜? 얼굴 보기 싫다고. 이건 가족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갖는 것은 돈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힘든 가정은 뭐냐면 자식이 실업자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가지고 의욕 없는 생활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쪽이 준병이 들어가지고요.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한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이런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암이나 치매에 걸려가지고 중병이 들어가지고 또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후유증으로 병마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은 아무리 하고도 힘든 가정들밖에 없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자폐증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거동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정은 웃으면 영원히 가정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럼 나머지 생활은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건데 저는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여한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 왜 못 감느냐? 그놈 망하는 꼴 봐야 되겠다. 손자 무릎팍에 앉혀놓기 전에는 난 못 감겠다. 난 무슨 일 하기 전에는 못 가겠다. 이렇게 여한이 남은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은 늘 주변 사람에게 불안을 주고 부담을 줍니다. 근데 늘 나는 오늘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내가 살 만큼 살았고 느낄 만큼 느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는 날까지 노후 대책을 세워가지고 재산 미리 나눠주고 혼자 빈털터리지 말고 경제적으로 항상 죽는 날까지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가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동이 어려울 때, 제가 얘기하는 건 활동하지 못할 때 힐셔 타고 있거나 지팽이를 짚고 다니거나 기저귀창을 누워있거나 이럴 때 누가 나를 케어해 줄 거냐, 휠체어를 내가 타고 있다면 누가 밀어줄 거냐,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는 어디서 떠날 거냐, 고향으로 갈 거냐, 이 집에서 살 거냐, 요양원을 갈 거냐, 아니면 요양병원에 갈 거냐 하는 것을 미리 살아있을 적에 건강할 때 대비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죽게 되면 무엇을 남길 것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는 아무리 잘 살았지만 외롭습니다. 외로운 연습을 해야 됩니다. 혼자 있어도 즐거운 연습을 해야지 마지막에 멋진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될 게 뭐냐? 우리가 우산은 비 안 올 때 준비하고 등불은 밝을 때 준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웃을 때 온 세상이 당신과 함께 웃는다 하는 격언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한솥밥 먹으면서 한 집안에 사는 그 가족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왜 사느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산다. 내가 왜 하느냐? 우리 아들 잘 되기 위해서 아들 학비 대주러 산다.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 내가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산다. 서로 한 가정에서 아버지 부모들은 자식을 걱정하면서 북돋아주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래서 서로 낭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제가 보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 번 태어난 인생 한 번 사는 거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보람되게 남 피해주지 않고 이런 인생을 살아주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가정에 대한 잘하는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